설교 시간입니다. 우선 소왕국 교우님의 설법 받드리겠습니다. 우리 관타원님 오시니까 꽉 차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떠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또 채우기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그거를 공술의 공소거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갖고 따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것으로 보면 나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요. 그리고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그냥 관 속에 들어가니까 빈손으로 간다 그러는데, 안 보인 데를 보는 사람들은 안 보인 데를 보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 때는 전생에 지었던 업을 가지고 오고 갈 때는 이 생에 지었던 업을 가지고 간다 그런 말이죠. 근데 빈손으로 온 게 아니죠. 우리 사람들이 태어날 때 보면 다 각각 다르지요. 그 다른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애들이 트롯을 부르는데 어른보다도 더 잘 불러요. 그리고 5살 먹은 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잘 부를까? 응?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잘할까? 전생에 잘 지었어요. 그거는 전생에서 그쪽 방면에 전문가로 있다가 이 생에 오니까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갈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은 것을 가지고 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은행에다 저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금을 하면 그거를 찾을 때 내가 찾고 싶은 대로만 줍니까? 아니면 저금한 대로 줍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찾고 싶어도 저금을 한 대로밖에 안 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을 지으면 그것이 허공법계에 저축이 됐다가 우리가 내 생에 그거를 필요로 할 때 그것이 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나는 부자로 살고 싶다 그래도 쥐가 저축은 것이 적으면 그만큼밖에 안 줘요. 그리고 그것이 많으면 많이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공평하게 지은 것만큼 준다. 그거를 누가 하느냐? 그러면 법신불 이론상에 한다 그런 거예요. 법신불 사은님이 그렇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치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라고 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생, 이생, 내생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현재 이렇게 있는 것은 지난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지금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것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얼핏 보면은 자기가 한 것대로 안 되고 또 이상한 일이 하나씩 벌어진단 말이죠. 그거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전생에 지어놨던 것을 우리가 안 받은 것을 이 생에 받을 때에, 이 생에는 잘 몰라요. 이 생에 내가 이제까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올까? 그거는 전생에 했던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받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전생에 지어놨다가 안 받은 업과 지금 이 생에 와서 과거에 지었던 업을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다 나눠준다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면 막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냥 누구한테만 막 퍼주고 누구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다가 깎아본 일이 있으면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뭐 됐는가 전생 일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내 생이 내가 어떻게 될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응? 아니 내가 뭐 전생에 무엇을 했길래 내가 참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하고 전생 일을 알아보고 싶지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죽어갖고 내 생을 어떻게 이것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 당시 때 부처님 당시 때도 이렇게 물었대요. 전생에 제가 어떻게 했대요? 그리고 내 생은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를 깎아보면 점쟁이한테 가서 또 물어보지. 그때 부처님이 저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욕지 전생사. 저기 하고자 할 욕자거든. 뭘 하고자 한다. 지는 알지자거든. 이게 알고자 한다. 그 말이 욕지요. 전생사.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수자시요. 이 생에 수자는 받는 것이 수자요. 받는 것이 이것이요. 이 시자는 지시대명사라고 그래서 이, 그, 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생에 받는 것 그것이요. 욕지 내생사인데 그러니까 내생 일을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 작자시라. 금생에 짓는 것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지었던 것은 이 생에 우리가 환경으로 받아요. 그리고 이 생에 또 우리가 지었던 것은 내 생의 환경으로 우리가 또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고달프면은 환경을 탓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어찌 나는 이렇게 생겼는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이렇게 환경을 탓해요. 근데 알고 보면은 환경을 탓해야 되겠어요? 아 내가 그렇게 안 지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은 대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남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무리 돈 있는 부모를 만났을지라도 지가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좋아서 대학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 탓이요, 지 탓. 그러지 남 탓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환경을 아 내가 지어서 내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하지요. 편안하잖아. 내가 그걸 안 지어서 그렇게 된 거요.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지금 받는 환경은 체험학습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본다. 체험학습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여행이다 생각해 보면 좋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 여행을 하지요. 그러면 여행하는 것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괜찮은 거지요. 그러니까 여행 가지. 안 좋은 거라면 누가 여행 가겠어요? 여행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여행 가면 불편이요, 자기 집보다. 그렇죠? 그런데 여행을 왜 가? 경험. 그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안 봤던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언젠가 중국을 가보니까 지저분하게 생겨가지고 뭐 저기 우리 음식하고 달라서 못 먹었어. 그래도 가서 이렇게 보고 아 여기는 이런다 하고 그러고 가거든. 그거는 체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행은
짧은 기간 동안에 그거를 하고 다시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그럼 다시 편안해지니까 그거 짧은 기간 그거 참을 수 있어? 그러죠? 아, 여행 가서 밥 한 끼 못 먹어도 그냥 그렇게 먹다가 집에 오면 또 잘 먹으니까, 아, 여기는 이렇게 먹는 거구나 하고 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산다고 하면 영생이 몇 년이나 되는 것이 영생이요? 영생이지. 끝없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없는 세월을 사는데 그 중에 한 생은 여행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행 같은 것이죠. 아, 영생을 놓고 볼 때 한 생은 여행 같은 거지. 그러니까는 나는 이 생에 여행을 왔다. 예? 그리고 이거 조금 끝나면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받는 환경이 조금 어렵더라도 여행 가서 내가 한 끼 안 먹으면 되지 뭐. 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해요. 제 조카가 언젠가 한 말이 법문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해보려고. 그 조카가 아버지를 따라서 일을 나갔다네. 근데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힘들게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네. 그래갖고 고등학교 들어가고는 그 육신으로 하는 일을 안 하려니까는 공부를 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쫙 공부를 했다네.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지가 한 거예요? 지가 지가 정신치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의대를 갔어. 그리고 지금 의사하고 있거든. 근데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법문이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받는 것이 환경이 지가 해도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어떤 사람하고 저기 좋은 사이고 안 좋은 사이고, 그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전생과 과거에 지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율곡 선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율곡 선생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누구요? 율곡 선생 어머니가 신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은 꿈에 흑룡이 바다에서 슉 올라가는 것을 꿨대요. 그 태몽을 꾸고 율곡 선생을 낳았다네. 근데 그 율곡 선생 아버지는 이원수요. 근데 원래 파주 사람이거든. 경기도 파주. 그런데 강릉에 있는 신사임당한테 장가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처갓집에서 얼마만큼 살다가 시댁으로 옮겨온다네. 그때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신사임당이 남편 보고 서울 가서 공부하라고 쫓아보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10년 세월을 이원수가 공부를 했대요. 서울 가서. 그리고는 이제 집을 가. 그래갖고 대관령을 넘는데 그때 가면서 이원수 그냥만 꿈속에 청룡백룡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꿈을 꿨다네. 그것이 태몽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아들을 볼란가 보다 하고 지금 대관령을 넘어서 신사임당을 찾아가요. 가다가 대관령을 넘는데 주막에 이르렀어. 그래가지고 하루에 다 갈 수 없지요. 근데 대관령 위에서 그 주막집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 주막집 아주머니가 저기를 그 이원수 씨를 자고 가라 그러면서 그 방에 들어가 갖고 하루 전에 같이 자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원수 씨가 안 된다고,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고는 물리쳤다네. 그리고 이제 강릉에 가서 저기를 해서 임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율곡 선생을 뵀거든. 그랬는데 이제 다시 서울로 가면서 아이고 그래도 그 여자가 나보고 하루 전에 자자고 했는데 박제하게 내가 그러면 쓰겠냐.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아줌마 보고 불렀대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미안한데 근데 내가 하루 전에 같이 자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냉정. 처음에 여기를 올 때는 당신 얼굴에 성의가 쫙 비쳐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받으려고 내가 했고 지금은 보니까 그 성의가 없어. 그러니까 나 이제 안 한다고. 그러면서 그 좋은 아이를 가졌을 텐데 잘 키우라고. 그런데 5살 먹어서 죽을 팔자라고. 죽을 팔자라고. 그러니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안 죽겠냐?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 5살 먹어서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붙들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싶지요? 아이 점쟁이한테 물어보면 잘못된다 그러면 어떻게라도 붙잡고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잖아.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저기 뒷산에 밤나무를 100그루를 아니 1000그루를 심어라 그랬더니요. 그래가지고 밤이 열면 사람들한테 적선하면서 하면은 사람들한테 다 신망을 하고 그러면 그 죽을 운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뒷산에다가 밤나무를 1000그루를 심었대요. 그리고는 이제 5살이 먹던 해에 어떤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찾아와갖고 아들을 좀 보자고 그러래요. 그래서 이 집에서 그랬다네. 내가 뒷산에 밤나무 1000그루를 심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 해치지 말라고 그랬다네요. 그러면 한번 진짜로 밤나무 1000그루를 심었는지 가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뒷산에 가서 밤나무를 막 이렇게 샜대요. 그랬더니 2나무가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998개래야. 그래갖고 이제 그 같이 가서 세다가 아이고 어쨌다 1000개가 모자라는데 그래갖고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고 있으니까 숲속에서 나무 하나가 나도 밤나무야 하고 소리치더라네. 그래서 999개가 되었어. 그리고 1개가 모자라잖아요. 그랬더니 그 밤나무가 너도 밤나무잖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도 밤나무도 있고 너도 밤나무도 있대요. 그래서 1000개를 채워서 율곡선생이 살아났다네. 재밌네. 율곡선생이 15살 먹어서 이게 만 나이 15살이에요. 집 나이는 16살 먹어서 사임당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일찍 돌아가신 거지. 근데 신사임당 어머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모양처 중에 제일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 이게 참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신사임당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그 술집에서 술 먹다가 사귄 아줌마를 그 아줌마 성씨가 권씨요. 권씨를 집으로 데려다가 살아. 그게 서모지. 근데 서모 권씨가 술도 잘 먹고 술 먹고는 또 깽판도 치고 막 자식들을 구박하고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는 율곡선생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어머니 심묘살이 3년을 하고 그리고 도저히 못 살겠어서 가출을 합니다. 19살 가출을요. 들어봤어요? 율곡선생이 그런 성인이 가출했다는 이야기. 19살에 어디로 갔냐 그러면 금강산에 들어가서 마연이라는 절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율곡선생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 그러면 신사임당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고 서모인 권씨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 왜 똑같은 어머니기는 한데 이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어머니고 이렇게 악질적인 어머니냐 하는 것이
딱 베꼈어. 그래갖고 밥만 먹으면 그 생각을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화두 그래. 화두가 걸렸어. 그래갖고 밥 먹고는 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1년 동안을 그렇게 했대요. 화두를 걸고 그거를 이렇게 쭉 하고 있으니까 이 양반이 전생이 보여. 전생이 보여. 그래갖고 자기는 전생에 누구고, 아, 신사임당 어머니는 전생에 누구고, 이 서모 권씨는 전생에 누구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네요. 그러다가 율곡 선생이 1년 있다가 다시 나와서 급제를 하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되어가지고 9번을 장원을 했다네요. 그러니까는 참 대단한 사람이요. 그치요? 그거를 구도 장원공이라고 9번을 장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벼슬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율곡 선생이. 그러다 병조 판사를 한 번을 했어요. 병조 판사가 뭐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요. 그러면서 이 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어요. 10만 양병설이 뭐냐면 군대 10만을 길러놔야 된다. 그래야 외적이 왔을 때, 외부에서 적들이 왔을 때 나라가 안전하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는 선조 임금이었거든요. 선조 임금 때는 큰 전란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데 군인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군인 대접도 안 하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폼목 갖다 주면 빼주고, 어쩌면 빼주고 다 빼줘. 그리고 농사지으라고 가고, 그래갖고 다 빼주고는 많은 명단은 많은데 한 1000여 명밖에 없대 군대가.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나라 지킬 수 없으니 10만을 양성해서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큰 고비가 올 거다 이랬더니요. 근데 율곡 선생이 서인이요. 근데 이제 저기가 동인이 있거든. 그래서 당파 싸움을 할 때라 지금도 여당 야당이 당파 싸움하는 게. 그래서 잘하면 잘한다고 못 오면 못 온다고 그래야 되는데 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을 주장하니까 동인이 뭐라고 하냐면 전쟁도 없는데 10만 대군을 기르면 그 옷값은 어쩌고 먹을 것은 어쩌고 농사를 어떻게 짓고 그한 소리를 한다고 반대 그랬네. 그래서 10만 양병설을 실천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 그러면 파주를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파주에 가서 후진을 양성하면서 그렇게 있었어. 근데 후진을 양성하면서 있으면서 뭐를 했냐면 정자를 지었는데 그 이름이 화석정이라. 그 화석정을 이제 늘 가서 이렇게 책을 읽고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그 화석정에다가 들기름을 늘 먹이라 그랬대요. 해마다. 그래서 기둥에다도 들기름 먹이고 바닥에도 들기름을 먹이고 들기름을 아주 많이 먹였어. 왜 들기름 먹여요? 들기름 먹여야 나무가 안 썩어. 그러기도 하지만 아이고 많이 먹였어.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이 양반이 율곡 선생님이 가셔야 돼. 그러면서 유서라고 그래서 봉투를 하나를 딱 밀봉해갖고 주면서 10년 후에 이 파주에 큰일이 있으면 이놈을 열어보도록 해라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때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부산에 이렇게 들어오거든. 근데 우리나라 해군은 이렇게 됐어요. 부산에 해군 사령부 하나 있고, 이게 지금으로 보면 그 저기 사령부, 그리고 거제도에 하나 있고, 여수에 하나 있고, 진도 있는데 그 해남 진도 거기 하나 있고, 충청도에 하나 있고,
이래갖고 삼도에 이렇게 5개의 수군이 있었어요. 근데 부산의 수군은 4월 13일 날 외적이 오니까 싸움도 안 하고 배를 다 구멍 내갖고 가라앉혀버리고 병마사가 도망갔어. 왜 그랬겠어요? 군인이 없어, 쌍벌라니. 그러니까 배를 빼앗기면 오히려 저기 외적한테 배만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리고 구멍 뚫어놓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근데 동네 부사는 죽기로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사는 지금도 송성은 광장이라고 부산 가면 있어요. 그리고 동네 읍성에 가면은 그 송성은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끝까지 싸웠다고 하는 곳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부산이 무너지니까 선조가 뭐라고 했냐면 신입장군을 시켜가지고 탄금대 가서 막으라 그랬어. 근데 탄금대가요 뭐냐면은 탄금은 검은 고를 치는 데라 이러면서 탄금대라고 우르기 와갖고 그 검은 고 타던 데래요. 그거 탄금대요. 근데 거기 어디냐 그러면 남한강이 이렇게 있고 이 남쪽에 탄금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조령이라고 하는 문경세제가 있는데요. 거기로 신입장군을 보냈어. 그리고 신입장군이 거기 가서 싸움을 하는데 배수진을 치거든. 배수진이 뭐냐면 뒤에다가 강을 놓고 여기서 싸워요. 그러니까 외적이 저기서 오고 여기서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고 뒤에는 강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세요? 지면 다 죽는 거예요. 강에 빠져서 죽든지 총 맞아 죽든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입장군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조령에서 막았으면은 그래도 그렇게 뚫리지는 않을 텐데 참 멍청해갖고 그 배수진을 쳐가지고 다 죽였다고. 그리고 8,000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근데 그 소식을 선조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신입장군이 가서 망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서울이 뚫리겠죠? 그래서 밤에 도망가. 그래갖고 피난길을 가거든? 근데 그때 경복궁이 불탔어요. 근데 그 경복궁이 외적이 불질러서 불탄 게 아니고 그 서울에 있는 백성들이 가갖고 불질러 버렸대요. 왜냐하면 아이 우리만 놔놓고 자기 혼자만 피난 간다고 그래갖고 불태워버렸대. 그 왕도 아니라고. 그런데 그 선조가 이제 이 따르는 신하들을 데리고 북으로 야밤에 깜깜한 밤중에 피난을 갑니다. 근데 막 가다 보니까 큰 강을 만나서 깜깜하기는 하고 어디가 어딘지도 안 보여. 그리고 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래갖고 절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때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그 봉투를 갖고 오면서 여기에 화석정 불질러라 그러니까 불을 질러. 그러니까는 그동안 들기름을 먹었던 화석정이 확 하고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 동네가 환해가지고 선조가 배를 찾아서 인진강을 건너서 의주로 피난을 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율곡 선생이 어쩌면 그렇게 10년 후에 외적이 쳐들어오고 선조가 피난 갈 것을 알아서 화석정에다 기름을 이렇게 먹여갖고 그거를 10년 후에 불질러라고 유언을 했거냐? 그러면 율곡 선생이 영통을 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양반이 앞을 내다봐. 저기 또 조선에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시습 들어보셨습니까? 매월당 김시습 보면서 최초의 한문 소설을 쓴 금오신화를 쓴 사람이 김시습이에요. 그런데 어려서 3살 먹어서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그리고 5살 때는 시를 써. 5살 먹은 애기가.
그러니까 요새 닷살 먹은 놈이 트럭 부르는 것이나 닷살 먹은 것이 시를 쓰는 것이나 비슷해요. 그것이 이제 신동이라고. 우리도 닷살 먹이 트롯을 잘 부르면 불러다가 한번 노래 듣고 싶잖아요. 이게 세종대왕이 김시습을 불러요. 아니 동자가 그렇게 시를 쓴다면서요 하고. 그러니까 네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동자를 여기 앉혀놓고 승리를 시켜서 세종대왕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한번 넘겨보세요. 김시습의 시가 저래요. 동자기 학은, 이건 승지가, 세종대왕이 시켜서 승지가 한 대목을 하는 거예요. 동자기 학은, 동자의 학문은 백악 천공지말이라. 백악이 흰 학이 푸른 하늘을 춤추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이죠. 천공 끝을, 하늘 끝을 춤추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칭찬이요. 김시습이 보고 너는 학문이 백학이 하늘에서 춤추고 있는 것 같다. 진짜 칭찬 아니요? 안 그랬나? 그러니까 이 저기가 김시습이 대기를 붙였어. 대기를 잘 붙였는 거 봐요. 성왕기 덕은, 성스러운 왕 세종대왕을 성왕이라 그래요. 세종대왕의 덕은 황룡 누런 용이, 이게 날번자요. 벽해지중이라 푸른 바다에서, 푸른 바다 가운데에서 날고 있는 것과 같다. 어쩌요? 닷살 먹은 것이 저렇게 했다니까? 글자가 똑같잖아요. 대기를 딱 맞췄어.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진짜 신동이로고 그러면서 비단 한 피를 주면서 너희는 갖고 가겠냐 하고 물었다네. 비단 한 피를 갖고 가겠냐? 그러니까 네 그러더래. 그래서 비단 한 피를 내줬어. 닷살 먹은 애한테. 어떻게 갖고 가는가 보려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내주게 머슴을 부르더랴. 그래갖고는 내 몸에다 비단 한 개 다 감아라. 그리고 얻고 가자 하고 갔다네. 그래서 청명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괜찮겠다 그랬대. 그런데 이 사람이 22살 먹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세종대왕을 가시고, 세종대왕은 큰아들이 문종이요. 근데 문종이 얼마 안 하고는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12살 먹은 단종이요. 그리고 단종이 왕위에 올랐거든. 이게 12살 먹은 것이 어떻게 다 정사를 살피겠어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라고 하는 세조가, 수양대군이 이놈을 그 왕을 무시하고 지가 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가 다 하니까 영의정을 지켜줬대요, 수양대군. 그랬더니 저기를 종친들도 다 귀양 보내고 임금한테 잘하는 사람은 다 저기 한직으로 보내고 지 맘대로요. 그러니까 단종이 안 되었거든. 그래서 그냥 아주 이 삼촌이 왕 하시오 상황으로 물러났어. 그런데 그 세종대왕하고 문종 그 밑에서 그 공부를 하던 집현전 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종이 많이 부탁을 했대요. 어린 왕이니까 저기를 좀 잘 부탁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보필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어린 왕이 그러니까 3년하고 물려보냈거든. 15살 먹으면 물러났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잘할 판인데 15살 먹으면 삼촌이 뺏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단종 복이 하려고 저기를 준비를 했어. 근데 김길이라고 한 사람이 수양대군의 편에 가서 꼬아 바쳤어. 지금 집현전 학사 그 사람들이 수양대군을 죽이고 단종을 포기시키려고 그런다. 이렇게 꼬아 바쳤거든.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단종을 노산군이라고 이제 상황이 아니고 노산군이라고 강등을 시키고 영월로 귀양을 보내. 근데 그 단종이 13살 먹어서 왕비를 얻거든요. 이렇게 왕비를 얻어서 어리지만 오손도손하고 참 재밌게 잘 살았어.
그랬는데 영월로 이제 귀향을 가네. 그래가지고 귀향 갈 때 나는 영월까지 따라간 줄 알았더니 동대문 있는 데서 그 왕비는 떨어졌대요. 그리고 단종만 영월까지 갔더만. 아무튼 그런데 그때 뭔 소식이 들리냐면은 세조가 그 모반을 일으켰던 6명을 처형을 시켜가지고 장대자에서 머리를 달아매마 그렇게 처형을 했어요. 근데 세조의 등살에 시퍼런 눈을 뜨고 있으니까 아무도 그 옆에를 안 가. 그런데 이 김시습이 가서 그거를 다 걷어갖고 묘를 썼대요. 그래서 노량진에 가면은 사육신묘가 있대요. 그래서 김시습이 그렇게, 그리고 김시습이 나는 세조 같은 사람 밑에서는 벼슬을 않는다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사육신묘를 써줬다 그런 이야기를 단종하고 단종비가 들어. 이게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응? 고마워요. 세조가 나쁜 놈이라고 그 밑에는 나 벼슬 안 된다고 그러고 산속에 들어가 버렸어. 그런 사람들이 6명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육신들이, 그리고 단종 보기하려다가 죽은 6명은 사육신, 그리고 세조 밑에서 나 벼슬 안 하고 나 배기 싫게 달아난 사람들 6명 생육신. 그래서 그 단종하고 단종비가 참 김시습이 고맙다 하는 생각을 했대네. 그런데 율곡 선생이 자기가 이렇게 하고 화두를 걸고 보니까 앞으로 한장 가야 되는 거예요. 회보해보면 있어요. 회보해보면 있어. 차생전신 김시습이러니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이 생에 전신은, 전의 몸은 김시습이다 하는 시를 썼어. 전신, 정시, 김시습 그러잖아요. 전신은, 내 몸의 전신은, 그러니 전생은 정포 김시습이다. 그래 자기가 김시습이요. 그리고 신사임당이 누구냐 하고 봤더니 단종비요. 단종비. 그러니까 김시습을 참 고맙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 고마운 인연으로 해서 어머니로 왔어요. 그러니까 김시습은 율곡 선생으로 왔고 자기로 왔고, 신사임당은 단종의 그 왕비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왕비가 김시습 고맙다 하는 좋은 인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신사임당으로 와서 좋은 관계로 해서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서모가 누구냐 하고 봤더니 김시습이 어렸을 때, 아기 때 그 이렇게 말을 닦는 종 있잖아요. 종. 거기를 딱 올라타. 회초리가 올라타. 그리고 말놀이 하냐고 그래. 그래갖고는 그 회초리로 찰싹찰싹 때리면서 이래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 뛰면 또 회초리 갖고 때리고. 그러니까 종이 우리 무릎 꿇고 방 닦아봤어요? 옛날에 닦아봤어요? 옛날에 닦았죠. 그래갖고 무릎 꿇고 하면 무릎이 아파. 그런데 그놈을 딱딱딱하고 컬라면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싫은 생각이 나. 그래갖고 상전 아들이라고 어쩐 일은 못하고 싫은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그 마음이 악연이 권시로 왔대요. 율곡 선생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때에 좋은 인연을 맺어놓으면 뒤에 서로 좋은 인연으로 만나고, 악연을 맺어놓으면 뒤에 서로 안 좋은 관계로 만나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인을 맺어야지. 아니 그것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